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고려가요인 서경별곡입니다. 서경별곡을 배울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서경별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뭔가 남성의 말에 좀 따르고 그 다음에 이별을 한다고 했을 때도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또 임에 대해 어떤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임에 대한 원망도 살짝 드러나기도 합니다. 님이 다른 사랑을 할까봐 거기에 대한 걱정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1년, 2년, 3년을 보면서 어떻게 님이 이별에 대해 대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음구와 후렴구는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자, 빼고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자, 닦은 곳 소성경 고의 말은 이별할 바엔 길쌈배 버리고 괴실한데 울면서 좋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서경이 서울이지만 잘 닦인 곳이 소성경 고의 말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닦여 있는 이 소성경 작은 서울을 내가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면 서경이라고 하는 지명이 서울이지만 수도이지만 그리고 요 작은 서울이 어떤 서울이냐면 아주 잘 닦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닦은 곳은 길과 거리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잘 정비되어 있는 이 작은 서울을 시적 화자인 나는 고해마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해마른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면 밑에 뜻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소성경을 사랑하지만 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을 화자는 좋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지만 이별할 바엔 시적 화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별의 상황이에요. 이별의 상황이면 어떻게 한다? 이별을 할 바엔 길쌈배 버리고 괴실한데 뜻이 나왔네요. 만약에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쫓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별의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해주면 울면서라도 쫓아가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만큼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죠.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니까 길쌈배를 버리고 울면서 쫓겠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길쌈배는 무엇이냐? 자, 여기서 길쌈배는 길쌈이라고 하면 어떤 직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자, 직물을 만든다 그러면 시적 화자가 여성이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길쌈을 하는 일은 보통 과거에 여성이 했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여성인가 보다. 그럼 시적 화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서라도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연애에서 시적 화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별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쵸. 사랑만 해주신다면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일인 길쌈배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하는 장소도
버리고 뭐 하겠다, 쫓아가겠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그 이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쵸? 물론 그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슬프겠죠. 네, 슬프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애에서 시적 화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애 봤더니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네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자,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신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은 믿음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구슬과 끈을 이렇게 대조시켜 놨어요. 구슬과 끈을 이렇게 서로 대조시켜 놨네요. 자, 구슬은 뭐 한다? 바위에 떨어져도 깨지는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깨지죠. 근데 끈은 안 끊어지더라. 그만큼 내가 당신과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믿음은 무엇이다? 그렇죠.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구슬과 끈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구슬은 쉽게 깨지는 거고요. 자, 구슬은 쉽게 깨진다 라고 볼 수 있고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쵸? 끊어지지 않음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끊어지지 않음. 자, 이 얘기는 어떻다? 구슬은 순간순간 변할 수 있고 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슬은 쉽게 변한다 라고 해서 가변성을 가지고 있고 끈은 그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불변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게 순간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끈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구슬과 끈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적 화자가 구슬과 끈을 왜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의 핵심은 뭐다? 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연은 아무리 혼자 있어도 님과 떨어져 있어도 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년입니다. 자, 1년에서는 이별을 거부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났고 2년에서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3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재미가 있죠. 이 슬픔에 대한 걸 정말 거부하는, 이별에 대해서 정말 거부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대동강이 나와요. 자, 대동강이 나오고 사공이 나오네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강 물이 넓은 줄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띄워 놓았느냐 사공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공에 대한 얘기를 하죠. 대동강과 사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한번 생각해보고 예측이 가능한 건 사랑하는 님이 시적 화자랑 같이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님이 떠나가야 되나 봐요. 이별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이별을 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가 보내기 싫은데 이 님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냐면 그렇죠. 대동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갑자기 대동강 얘기를 하고 사공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사공 얘기를 왜 했는지 한번 볼게요. 내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가는 배에 얹었느냐. 갑자기 사공의 각시 얘기도 하고 그 각시가 지금 다른 사랑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하네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네요. 그러면서 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람을 태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대동강을 건너려면 그렇죠. 배를 타고 뱃사공이 배를 띄워서 사람들을 이렇게 건너편으로 옮겨주는데 핵심이 그거죠.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이미 대동강을 건너야 되는데 결국 사공이 배를 띄워놨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대동강물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공한테 너 지금 배를 띄워놔서 우리 님이 떠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공한테 뭐라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 사공의 아내를 비난함으로써 배를 못 띄우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는 배에 얹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사공이 조금 불쌍해요.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대동강 건너편 꽃을 뭐 할 것이다? 배를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이다. 자, 대동강 건너편에 꽃이 있는데 시적 화자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님이 대동강을 건너면 이 꽃을 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꺾을 것이다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죠. 네, 이 꽃은 다른 여인이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그러면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님이 대동강 건너편에 가서 다른 여인을 만날 것이다 라는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연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겠지만 사공의 입장에선 사공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하고 있어요. 왜? 사공 때문에 사랑하는 님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떠난 님이 만약에 대동강 건너편으로 가면 다른 여인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사랑하는 이미 대동강을 건너서 떠나려는 상황이에요. 이별의 상황 속에서 임을 따라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드러났죠. 길산배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공간인 서경도 버리고 갈 만큼 아주 간절한 마음을 1년에서 드러내주고 있고 두 번째 연에서는 임과 아무리 떨어져도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별을 막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사공에게 비난을 통해서 조금 쏟아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대동강 건너편에 가면 변심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노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정리해보면, 시적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적 화자가 여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특징을 잡을 수 있어요. 즉,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요거를 살짝 관점을 새롭게 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어떻게든 이별을 막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공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그 다음에 떠나면 이미 어떻게 할 것이다, 마음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죠. 네, 그래서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런 태도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중심적 태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간에 대한 특징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서경과 대동강에 대해서 공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서경은 님과 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던 곳이고, 대동강은 이 공간을 넘어가면 님과 내가 이별을 하는 공간적 배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과 대동강은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이런 공간적 특징도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려가요인 서경별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서경별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적화자의 심리, 시적화자의 태도, 그 다음에 공간적 특징,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꽃,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인상의 모습인 기다리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아주 강력하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경별곡을 정리하겠습니다.